오늘 세계대학이 이렇게 성과 공개를 하시는데, 제가 기존에 그 책자 드린 건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좀 그래도 활자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라고 드렸고, 오늘은 총장님들께서도 모두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미지로 설명을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남의 대학 얘기 들어봤자 우리랑 안 맞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전체 구성원을 동료시켜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건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어요. 지적이 아니에요. 세계 대학의 슬라이드도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보니까 한국성서대학교가 먼저 경험이 많으신 게 티가 납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느 날 권사님께서 큰 돈을 내셨습니다. 교인들하고 한번 맛있게 먹으라고. 그럼 권사님이 냈다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돈 줬습니까? 교육부랑 연구재단이 줬습니다. 성서대학 슬라이드에 한국 그 혁신사업이라는 로고가 들어있는데 장로신학대학교와 충신대학교는 안 들어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연구재단이 볼 때 굉장히 언짢아집니다. 돈 준 사람이 주관이죠. 주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도 말씀드리고, 우리 학교도 모든 슬라이드에 규격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전체 큰 행사할 때는 교육부도 들어가지만 후원 대부분 연구재단이나 아니면 혁신사업이라는 로고. 혁신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에는 무조건 혁신사업으로 지어졌다는 표말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대학 총장님이 교비로 만들지 않았는데 본인의 업적인 양 말씀을 하시는데 혁신사업으로 지었다는 걸 명시해라 라고 되어 있고, 혁신사업의 등급, 여기 뭐 지금 교원 양성평가가 나왔는데 되게 좋은 등급 받으셔서 일단 이렇게 정문에 크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혁신사업도 성과 결과가 나오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다 체크를 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좀 총장들 계시다 그래서 거창하게 일단 목차는 했는데 실질상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기독교 대학의 성과 관리의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면 계속 질문하세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어떠한 성과를 도출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으로 묻습니다. 무슨 성과를 도출하고 싶냐? 그 성과는 혁신사업계획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율성과지표라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근데 좀 사업을 안 해보신 대학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국고는 쓰기 너무 힘들어. 그냥 교비로 쓸래요. 그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원래 교비가 더 탄탄한 거고 기본인 거고 베이스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국고가 있는 겁니다. 국고는 힘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소위 종교계 대학들이 교비도 너무 이렇게 편하게 쓰신 거예요. 그 교비를 쓸 때마다 효율성이 측정되고 성과 지표가 도출했는지, 저희 혁신 사업에서 무조건 사업 계획서 낼 때는 마지막에 언론 보도는 한 건 의무고 릴스나 쇼츠가 의무입니다. 그걸 왜 하냐? 혁신 사업은 우리가 이제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좋았더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학생들이 체험하고 좋아했던 모습을 외부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겁니다. 여기 상경계열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공유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성과 공유를 하라는 게, 저희가 돈을 줬죠? 열심히 해봐. 했어요. 기회비용 들었죠? 노력했습니다. 그 성과를 낱낱이 알려줘서 다른 대학이 진입할 때 착오가 없이 금방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뭐 하셔야 됩니까? 원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하셔야죠. 타 대학은 안 봅니다. 부끄러워요. 할 말이 없어요. 어차피 타대학 공문 보내도 우리 학교 접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하셨는데 나중에 공유했냐 안 했냐가 여러분들이 성과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로 되겠죠. 그리고 행정부서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업무 시간이 몇 프로 단축되고 의사결정 속도가 몇 배가 향상되고 데이터 오류율이 몇 % 감소했느냐가 AI 기반 교육과정이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5가지가 다예요. 그리고 하나, 신학대학교들이 가장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게 뭐냐면 기민한 조직, 의사결정 구조가 빨리빨리 안 됩니다. 일단 팀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처장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심대 원장님도 거치고 총장님 거치고 총장님도 의사결정을 늦추십니다. 왜? 총회 얘기도 좀 들어보고 지금 여기 기숙사 또 신축하시는데 기숙사에 또 기금을 모금하실 또 총대분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신학대학교는 빠를 수가 없어요. 다만 혁신지원사업단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 내년도 3월 1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2차년도 혁신사업은 3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국보가 아직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고 얼마가 안 들어왔으니까 집행을 안 한다고? 저희는 지금 공사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3월 1일부터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기한문 품위사인 반드시 국보 지원 후 교비로 대체한다라는 문구만 넣으면 미리 국고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고 들어오고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고의 집행은 다 끝나요. 여기 센터에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4월달, 5월달에 신입생들 백날 관리해봤자 그 친구들 벌써 많이 떠났습니다. 언제부터 관리해야 되냐?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이 학교에 어떻게 합격했지? 이러고 있을 때 학교에 대해서 모를 때 온라인이든 어디서든 장로신학대학교, 총신대, 한국성서대학교 막 노출이 돼서 나 여기 합격했어. 언제? 설날 전에. 명절에 가면 불문율이라고 하지만 대학을 합격하면 이제 가족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학교 검색을 하시겠죠? 그때 재미난 기사나 막 이런 기사, 즐거운 기사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3년 전, 1년 전 막 설교하는 영상만 있고 이러면 은혜는 받겠지만 학생들이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학교에 불만 있고 학습 태도가 안 좋은 거는 학기 초 일주일 안에 끝나야 돼요. 일주일은 뭐 합니까? 수강 신청 받죠? 강의 시험 변경했죠? 사각지대요. 그때 애들 벌써 구분됩니다. 신입생 같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한 친구들의 모임과 추합이라고 하죠. 추가 합격을 통해서 온 친구들은 벌써 집단이 나눠져 있어요. 와서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보다 식단이 안 좋습니다. 일단 맛이 없으면 애들이 학교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잘 먹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신입생 예비대학 같은 거 하실 때는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는 맛있고 요즘 두바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윗분 애들 먹이고 배고프고 뭐 이런 거 없앤 다음에 배가 뜨뜻할 때 아이들에게 훅훅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뭐 새벽기도 얘기하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신나해집니다. 예. 하여튼 그러고 마지막 외부 위원들을 위촉하시는데 저희는 운영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한 5분 계시고 자체평가는 거의 동수입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이 소위 뿔따구만 하시면 이거는 학교가 아무리 그래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세요. 다만 이제 조금 과반수는 저희가 넘겨놨고 자꾸 외부인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뭐 다 교단 내에서 뭐 이렇게 회계사 있으신 장로님이든 뭐든 어쨌든 대학 내에 적을 두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많이 모셔서 외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자료를 나중에 선생님께 통해서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얘기예요. 하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 기반으로 하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총장님, 이게 지금 급합니다. 우리 좀 재정이 없지 않나요? 다음에 하시죠. 구성원 여러분, 이번에는 좀 재정이 모자라서 얼마가 모자란지는 말을 안 해요. 항상 재정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언제 할 수 있지? 그거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되고 지금 이렇게 명확한 거, 기숙사가 노후화됐다. 이런 거 보니까 명확하죠.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언제든지 구성원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놔야 의혹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예. 저거 보시면 스타트예요. 제가 이제 말장난이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여기랑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가 약간 정적이라면 예술대 학생들은 그냥 다 이라고 그러나요? 다 막 방방 뜹니다. 다. 하여튼 애들이 모두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입니다. 네. 그래서 스타를 만들어 주겠다 해서 하다가 그래 예술계의 새로운 대학의 모델을 시작하는 스타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약해요. 그래서
T를 소문자로 줄이고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길은 추계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술로 세계로 추계로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학생들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니들이 먹고 살 거는 이제는 미래로 뻗어나갈 건 세계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갑자기 데모넌터스 뭐 이렇게 저희끼리 좀 안 좋은 말에서 터졌어요. 그러더니 한국 문화가 오고 지금 외국 사람들 목표가 남산이 이렇게 보이는 편의점에 와서 라면 먹는 게 외국인들의 꿈입니다. 예.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상.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기획처가 맨날 하라 그래봤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봐요. 어머, 그과 연구 실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봤더니 이렇게 자꾸 공론화가 돼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반대로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회계범위라는 저희는 용역을 맡겨서 한 분기별로, 반기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받아요. 이제 얼굴이 붉락붉락 거립니다.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시면 되냐. 그런데 나중에 다른 대학들이 환수 조치 당했다, 징계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먼저 상시적으로 물어보면서 하게 합니다. 여기 혹시 죄송한데 세계대학 식사비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15,000원? 얼마예요? 한 끼에 15,000원 정도 하죠? 학생들 15,000원이면 기가 막히게요. 100원 단위까지 맞춰서 먹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5,000원이면 저희는 식사 한도액이 1인당 1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1,000원짜리 먹으면 4,000원 남기는 거잖아요.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콜라 2개를 시켜서라도 학생들은 15,000원을 다 먹어요. 근데 뭐에 지적받았냐면, 예를 들어 식사비 한도가 10,000원으로 할게요. 9,000원짜리 먹었어요. 10,000원이 남으니까 학생 한 명이 또 시켜서 더 먹고 싶어 먹은 거예요. 학생은 10명인데 왜 밥은 11개냐. 이걸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의 의미는 그 한도 내에서 먹으라는 의미지 식수 인원을 초과하지 말아라. 황당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예 비싼 거 먹으라 그럽니다. 애들한테. 그런 것도 분명히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 센터에서는 힘든 게 30명을 모아놓고 학습법 상담을 하려고 접수를 했어요. 30명이 갑자기 그날 뭐 재미난 얘기 생겨서 한 절반이 안 왔어요. 요즘 애들 김밥 이런 거 안 먹죠? 다 서브웨이 이 정도는 해줘야 옵니다. 서브웨이 30개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여름에는 남으면 식중독에 걸리죠. 그래서 저희 지침에는 이렇게 해서 남을 경우에는 교직원이 그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이런 게 없이 먹으면 뭔지 아세요? 횡령이죠, 횡령. 아무튼 그렇게 지침이 촘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차라리 교비로 살래요. 아니죠. 교비도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죠. 교비의 지침 아래 혁신사업의 지침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과도하게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청받은 학생들은 올 수 있게끔 다시 연락도 하고 동기부여. 학생들한테 뭘 준다라고 미리 말해요, 저희는. 서브웨이를 시키는데 이거랑 콜라랑 쿠키까지 줍니다. 이렇게 드릴까요? 말까요? 해요. 그 별의별 의견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저희는 외부 행사 나갈 때 횟집을 예약하면 회 못 먹는 친구들 사전 파악합니다. 그래서 돈가스를 주거나 이렇게 해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학습자를 모집할 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슬로건. 제가 만듭니다, 이런 거. 작년에 50주년 행사 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통을 잇고 왔으니까 이렇게 순수 예술을 버텼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변화되셔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런 거를 계속 모든 부서에 공유가 돼요. 누구만 아냐면 혁신사업단, 결제하시는 분들, 그리고 같이 하는 센터들밖에 몰라요. 다른 부서는 혁신사업단이 뭐 하는 부서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비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전? 제가 설명드릴게요. 비전이 뭐냐면 비전 2030 뭐뭐를 선도하는 신학 1위 대학 이걸 비전이라고 쳤어요. 그럼 2030년대 우리 학교가 총신대가 달성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비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세부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혁신사업은 뭐냐면 이런 중장기 발전 계획 중에 요거를 뜯어봤는데 우리 학교가 중점적으로 교육 분야에 투자했을 때 조금 재정이 부족한데 혁신사업비로 투자를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게 혁신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네모난 큰 거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고 거기 안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혁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 사업은 교육에 대한 혁신, 그리고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대한 혁신, 그런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으로 대학 자체를 변화시켜랍니다. 뭔가 신학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상담도 인공지능으로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학문. 계속 인공지능만 강조했더니 기초학문이 붕괴되는 것 같아서 기초학문과 교양교육을 확대하라고 이번 혁신사업이 그렇게 배점을 거기다 했고, 종교계 대학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건 뭐냐면 전공 자율선택제를 시도를 하면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혁신사업의 사업비 배분은 전공 자율선택제를 하는 그 학부에 먼저 배부가 됩니다. 선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OT도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예. 왜냐? 가점을 받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교수법이 자율성과 지표에 있어요. 그래서 교수법 교육을 듣지 않는 학과에는 사업비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자를 처음 학교에 오픈할 때 난리가 날 뻔했었죠. 지금까지도 교수님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분이 아무도 없는데 보내도 되냐? 보내라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율, 예술, 순수 예술이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들이 이 분야로 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내가 내 스스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90%가 듣고 전임에 2차 년도에 95%, 3차 년도에 100% AI에 대한 교수법을 듣겠다가 저희 자율성과 지표입니다.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냐? 소통 기반의 대학 거버넌스가 구축이 됩니다. 목표예요. 그럼 소통 기반은 뭐냐면 누구나 저 사업의 목표가 뭐고 어떤 걸 이루고자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혁신사업 계획 보고서를 뭐 손 안 드시겠지만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 다 갖고 계세요? 참 다행입니다. 혁신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나서 그 계획서를 부서나 공유하지 않는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되게 웃겨요. 그거 홈페이지 가면요 타 대학 것도 다 떠 있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는 또 저희는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에 딱 대학 기간평가 인증 편람하고 혁신사업 계획서를 다 인쇄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혁신사업의 첫 번째 조건은 대학 기간평가 인증 중에 우리 학교가 약한 부분을 사업에 안착시킨다가 이제 첫 번째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시보드죠? 뭐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장로신학대학교 제가 해서 갖고 왔어요. 지금 현재 중탈 4.85%. 중도 탈락률이 수도권 대학에서는 좀 더 낮추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거. 이런 거를 보고 구성원들끼리 우리가 몇 프로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보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취약한지. 장로신학대학교에서는 지금 졸업생 진로성과 전인경 1인당 교회 연구비, 소규모 종교에 대한 전인교원의 외부 연구비 수주액은 대부분 지표가 통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취업률 때문에 제가 지표를 설계할 때도 신대원 자체를 가는 게 이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위해서 취업이다 이것도 종교계 볼 때는 그게 자꾸 창업 교육 시키지 말고 교회 개척하는 것도 창업으로 본다면 진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해서 이번에 주기에는 진로까지 지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 때문에 떨어지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교 또 4.32% 굉장히 중도 탈락률은 이제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역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총합 3점 여기 이 지표 아실 거예요. 각각 지표는 탈락을 했어도 총합만 넘으면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평가까지는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거는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도 조금 높습니다. 중도 탈락률 관리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인증평가의 지표는 다 양호합니다. 일단 좋으세요. 이거를 분기마다 한 번씩은 구성원들끼리 공유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직원 예배 보시잖아요. 사경행 하시고 그럴 때 구성원들끼리 다 공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가 어떤 거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혁신사업비를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구나. 이런 쪽으로 가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총장님이 저쪽 부서만 이뻐해서 저쪽 부서만 돈 준다.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혁신사업비를 받기 싫어하세요, 다들. 받으면 일해야 된다고.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에 대학은 2등급 퇴출될 뻔한 대학인데 끝에 최고 A등급까지 받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혁신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러고 피해 당해요, 저를. 안 받으려고, 사업비를.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은혜라고 생각하고 막 받으셔갖고요. 그 사업비를 받은 부서가요, 2년만 그 사업비로 돌리다 보면요,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쟤네만 학교에서 지원해요? 그래, 너네 과에서 신청을 안 했어.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교수님 우리 과도 빨리 신청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로 성과 공유를 합니다. 이런 거를 1년에 4번 해요. 저희 사업단 직원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학생이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희생해 달라고. 그래서 괜추는 뭘 하냐면 겨울방학 동안 있었고 활발했던 부분이 어떻게 개선했는지 개선된 시설 투어를 합니다. 어디 시설이 바뀐지 몰라요. 시설 투어를 하고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단과대학에서 그날 공연을 하던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제가 처음에 저게 이제 여름 하자에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즐거울 하자, 웃음 하자 막 이런 거에서 하하하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의도가 없어지고 여름 하자 하하하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여름에는 소규모 대학들이 모여서 한 8개 대학이 연합으로 성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합니다. 아, 고생했다, 1학기 동안. 그리고 가을에는 추계의 추자가 가을 추자라 추수의 개념으로 저희가 1학기 동안 또 끝났던 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벌어졌냐면 1년이 끝나고 성과지표 달성된 유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식이 아니라 하시면 좋고, 맨 마지막이 겨울동자가 아니라 원래는 아연동이라는 느낌으로 저희 아연동이라 성과 공유 확산 나눔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대학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올해는 25개 대학이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무조건 기부입니다. 기부고 어떻게 하냐? 그 인근의 지역에 도움이 필요하신 독거노인 분들한테 이제 또 전달을 합니다. 이제 저희 또 성과 평가를 하는데 이의 제기를 하신 대학이 나왔어요. 왜 그 대학이 주최한 건 좋은데 왜 그 대학의 지역에만 기부를 하냐? 우리 대학에 있는 우리 지역에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내년엔 이런 걸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고의 연착륙이 국고를 써서 우리가 잘난 거를 막 자랑했는데 그분들이 강사료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나눔을 베푸는 이 모델을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오해. 오늘 제가 지금 결론만 미리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소통은 말하는 순간 해결된다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소통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오셨다가 다 바쁘시니까 한 10분만 지나면 쓱쓱 나가세요. 근데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그리고 이게 혁신사업, 모든 사업의 포맷은 2개입니다. Why, 왜 하느냐, So what, 그래서 뭘 얻고 싶어, 뭐가 좋아져. 그래서 Why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목적과 목표고, So what, 여기서 얻고 싶은 게 우리의 성과입니다. 기숙사를 짓고 계신데 기숙사 건축 예정 금액이 얼마세요? 대충? 270억. 그러면 죄송합니다. 총신대 그 국고액이 얼마 되시죠? 혁신사업? 혁신사업은 7억 8,200만. 아, 더 등급이 올라가시면 혁신사업에서 10%는 경상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는 경상비는 자유롭게 풀어줬기 때문에 기숙사에 침대 같은 거는 혁신사업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갖고 자꾸 파일을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저희 친구들을 예술하는 친구들아 일단 학과를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너희 동료를 좀 사랑하라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디테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수업 끝나면 맨날 얘기합니다. 영원한 비밀 없고 니들이 내 욕하는 거 에타 욕하는 거 내가 다 들어오니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지금 불만인 게 다 좋아질 거니까 좀 좋게 보고 바뀌어라. 그리고 삶의 정답은 없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를 포기해도 누구도 욕하지 않는다. 예술예학은 특징이 있습니다. 신학과도 비슷할 수 있어요. 자기 진로가 바뀌면 자기 전공 선생님하고 상담을 못해요. 그래서 걔들이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교무실이라고 부르는데 애들이 교무실. 그래서 내 별명은 뭐냐? 학주래요, 학주. 네. 그리고 세상에 모든 게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부탁하더라도
그분이 언젠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요즘 하실 만한 게 타운홀 미팅. 현 정권의 수장께서 타운홀 미팅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런 거 하세요. 그리고 이거 질문, 이제 경품이 있습니다. 족보가 뭘까요, 족보? 여러분들이 이 MG를 이해하셔야 돼요, 족보. 누가 말했어요? 정답하고 얘기해주세요. 네. 네, 이따 상품 드릴게요. 야, 내가 수업 시간에 진담해요. 야, 그래도 우리 집은, 그래도 족보 열면 내가 그랬더니, 교수님, 족보를 왜 열어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족보가 뭔데? 족발 못 사는 게. 저 충격 먹었습니다. 이런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니까 안 되죠. 이 친구들은요, 인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일마다 교회 가서 어르신들,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서 장로님 보면서 인사하는 이게 문화가 있었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무나 인사하면 안 돼. 이렇게 배웠어요, 얘네들은. 아무한테나 가갖고 가자고 하면 따라가면 안 돼. 우리 주일학교가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랑으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사할 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버릇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네는요, 따뜻해지고 서로 소통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뭐 12시 어디 만나자 그러면 전날부터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 1시간 전에 가 있죠. 요즘 애들은 1시간 전에 가는 건 비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12시에 만난다. 그럼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시간 개념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족발 보상 세트예요, 족보가. 요 MG, 요즘은 더 무서운 저 G세대들이 왔죠. 네. 그리고 빙지워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요, 우리 때는 TV 채널이 MBC, KBS, 1, 2,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주어진 것만 봤어요. 그때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였냐면, 아침 9시 주일날 하는 어린이 명작동화라는 만화였습니다. 그 만화 프로그램이 주일학교의 그 출석률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주어진 것만 봤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일주일 동안 그 드라마를 몰입돼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야, 걔랑 이번엔 만날 것 같냐, 안 맞냐? 근데 다음 주에 가서 또 못 만나요. 근데 지금 뭐예요? 몰아봅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어떤 걸 봐요? 유튜브에서 재밌다고 13분짜리 요약된 걸 보고 그래도 의심이 가면 밑에 댓글들을 보고 댓글이 재밌다고 주주주죽 달리면 그때야 내용을 알고 봅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두 가지식으로 말하셔야 돼요. 먼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는 바로 이러고 60초 광고 들어갔다 가잖아요. 요즘 애들 그런 거 싫어해요. 광고를 띄워 먹으려고 돈이 없지만 프리미엄 돈 주고 삽니다. 그런 애들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득하고 선택하는 애들입니다. 그럼 뭐다? 우리가 제공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하는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여서 학생들이 선택하게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애들 지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지들이 가고 이 정보가 이래요, 다. 제가 지난주에 갔어요. 부산에. 포스터부스를 운영합니다. 예. 이렇게 총신대학교하고 성서대학교는 찍어왔습니다. 정영시대학교는 제가 찾았는데 없었어요. 이 포스터부스를 하면 어떻게 승패를 나누냐면 요 밑에 참가자 한 명의 스티커 하나를 붙이면 많이 붙인 팀이 수상하는 패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상을 할까요? 많이 가야죠. 많이 가는 대학이 우승하는 구조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세요? 총신대 남학생 왔고 성서대학교 논문 쓴 학생들 이렇게 둘둘둘해서 6명 온 것 같은데 그럼 보세요. 나는 그 친구들한테 궁금해서 6명 왔으면 표가 6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학생들한테 전해 주세요. 나 이성학 교수님 왜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네. 찾았었어요, 나. 아니, 적어도 자기 거는 자기가 붙여야 되잖아. 자, 저희 애들 우르르 왔습니다. 여기 붙었죠? 저희가 1, 2등 했어요. 저희는 가면 이렇게 가요. 저 탈도 갑니다, 탈. 이게 조직력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꼭 버스를 타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또 불편한 거 싫어해요. 그리고 충전병에 걸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버스도 충전기가 있는 버스를 골라주셔야 돼요. 학교가 돈 아낀다고 45인승 버스에 45명을 태우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는 그래도 28인승 우등버스로 무조건 갑니다. 충전기가 다 옆에 있어서 걔네는 가면서도 계속 충전하면서 뭘 보면서 가요. 네,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게 이제 우리 학교 애들이 좋아하는 마스코트인데 뭐 학교에 사는 너구리래요. 그래서 혁신사업 1차년도엔 저게 없었는데 제가 박사 가운을 입혔습니다. 얘도 혁신사업비를 받아서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학교 애들은 모르는데 교묘하게 저랑 똑같은 학위 후드 교육학 하늘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쟤는 내 제자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애들은 몰라요. 저 색깔이 왜 그런지. 어쨌든 저희 학교 모습입니다. 학사제도 설명회. 학사제도 설명회 우리는 자율전공 선택제를 통해서 1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을 갈 수 있게끔 1:1 맞춤형 상담과 맞춤형 학습 지도와 뭐 어떤 교수님이 이런 거 애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재밌게 해줘야 됩니다. 요즘 타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춤추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가천대학교에 그 하나 아세요? 스카이라고 안 부르는데요. 가천대학교는 스가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그래서 그 가가 가천대학교래요. 그 교수님들 춤추시고 요즘 애들이 이게 감성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게 이대에서 남 교수님들 합창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 애들 요즘 그런 감성이에요. 자, 이렇게 타운 미팅. 이런 거 하면 제일 싫어하는 부서가 어디냐? 학생처가 싫어하세요. 교무처랑. 왜냐? 여과 없이 총장님께 딱딱딱 하고 총장님은 하하하. 처장님들 들으셨죠? 개선해 주세요. 교무처는요, 제일 딱딱한 부서예요. 개선을 할 수 없는 부서입니다. 학칙 갖다 움직이는 부서예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제일 불만인 부서가 교무처. 그리고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 그래서 일 제일 많이 하는 부서는 만족도 조사가 안 좋다 그래도 좀 드러내셔야 돼요. 네. 하여튼 이런 분위기. 이렇게 해서 뭐 가위바위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꼭 상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은 애들이 요즘 뭘 좋아하냐면 그 소니 헤드셋 있어요. 이거나 아니면 여기 콩나물 같은 거 있죠? 귀에 꽂는 거. 그거 아니면 아이패드 이런 거 하셔야지 괜히 어줍지 않게 뭐 스타벅스 10,000원 이런 거 하면 애들이요. 거들떠도 안 먹습니다. 여기 혹시 경품 스타벅스 하시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은 배민의 시대입니다. 배민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고 큰 경품은 하이드라고 합니다. 예. 아직도 그 스벅 이걸로 하고 계시면 좀 그건 반성하셔야 돼요. 예. 요거 대학들 모이면 맨날 화이팅 하죠? 화이팅 시대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내주면 이렇게 해요. 그냥 하트하고 막 자기들끼리 하고 보라트하고 해. 이런 분위기예요. 요즘 학생들. 근데 얼마나 함부로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신대원도 가고 THM도 가고 저 노예 저 목사님이랑 부닥칠 것 같은데 절대 이런 행동 못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사진이 다 정적으로 찍습니다. 이렇게 차렷. 그러니까 애들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사진 찍을 때도. 그래서 먼저 총장님 한번 이렇게 하트 해주시면 애들도 좋아서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사진이 더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때만 되면 저희 커피차를 보냅니다. 네, 그 너무 싸서 거덜났다 막 이렇게 그대로 쏜다 막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3월 달에는 그걸 해요. 신입생 3명과 2학년, 3학년, 4학년 중에 1명이 같이 오면 피자 한 판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절대 4월 1일까지 붙잡아 놔라. 그게 목적입니다. 걔가 4월 2일 날 딴 데 가도 내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다. 4월 1일까지 무조건 잡아놓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잖아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까지 먹여라. 그때까지는 내가 이거예요. 그냥 정신없게 해야 됩니다. 개강 예배 때 밖에 막 커피차, 저희는 이번에 오뎅차도 부릅니다. 예, 붕어빵이랑 막 이런 거 먹여요. 일단 우리 학교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거리를 만들어줘야 애들이 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직도 이렇게 어느 신학부가 되게 떡을 하시더라고요. 총장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총장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셨냐니까 권사님이 이런 거 있다니까 떡을 해갖고 오셨대요. 그럼 그냥 보직 교수님이라고만 드세요. 그러면 애들은 안 먹어요. 애들은 안 먹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모이냐면 저희가 성과 공유할 때는 뭐 노동조합, 지부장, 뭐 여기 노조는 없으시겠지만 뭐 그리고 그 청소하시는 용역,
대표 여사님 이런 분까지 다 보내요. 그래서 지역사회 식당 하시는 대표 상인회장님도 불러요. 이게 다 대표다. 우리의 구성원이다. 하나도 인식을 심어주시고 이분들한테 절대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모시고 그날 식사 대접하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이 애 입에서 뭔가 부탁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이제는 물어보시더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아니라고 이렇게 오셔갖고 그래서 그분께는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30장 갖다 주면 어디 가요? 제가 한 50장 더 해야 돼서 그럼 다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공유가 끝나면 꼭 지역의 식당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팔아드립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실수한 게 있어요. 학생들을 와서 마음껏 먹으라 했어요. 470만 원 나왔습니다. 삼겹살집이. 저희 선생님들이 거의 멘붕이 오셨어요. 국군 한도액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총장님하고 저하고 그런지 일단 메꾸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해줬습니다. 메뉴를. 애들한테 절대 마음껏 먹어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중국집 가면 뭐 편히 시키세요. 그래도 전 짜장면 먹겠습니다. 이러지요. 애들요. 요리란 요리 다 시킵니다. 뭐 파스타집 가면 저희 딱 까르보나라 아니면 그냥 크림이냐 토마토냐 그거 먹었겠는데 아니에요 애들. 그거 뭐예요? 그거 뭐지? 스테이크 먹습니다 애들. 그래서 마음껏 골라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지정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막 저한테 맨날 이런 문자 와요. 왜 나한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문자도 저렇게 길게 보냅니다 애들이 막. 그리고 요거 일단 유튜브나 하기 때문에 제가 SNS를 굉장히 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뭐 전과자 이런 데도 좀 내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들이 예술이 되니까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독도에 아직까지 케이팝 댄스를 춘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경덕 교수랑 연락해서 갔습니다. 독도에 내려갖고 20분 동안 정착했을 때 내려서 설치하고 따다닥 해서 춤추고 딱 원테이크로 찍고 왔어요. 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내는데 여러분 보도자료 낼 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뷰를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는 이런 것도 해서 혁신 이렇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날 학생 대표. 그럼 걔가요. 왜 이러세요 교수님? 하지만 그날 얘 보도자료 딱 보내주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학생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꾸미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 서포터스 애들이고 이렇게 타대학 가도 비교과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과 체험을 할 때 이렇게 기독대학이면 기독대학끼리 안 해요.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을 물어봅니다. 목포, 부산 막 이렇게 학생 돈으로 가기 힘든 휴양지 위주에 있는 대학들과 체결해서 그 대학들하고 같이 비교과를 합니다. 아니 이 심폐소생술 교육 서울에 있는 간호대학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 예수대학교랑 합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죠. 1박 2일로. 그럼 애들이 이제 한옥마을에 제 용어로 풀어놓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냥 인스타에 무슨 사진 올리러 다녀요, 애들이 거기서. 그러고 또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 가지고, 그리고 야, 너네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예술가다. 이런 포맷으로 가고, 너 이제 공연 중에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악기 집어던지고 가서 심폐소생술부터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한번 나오면 우리는 그걸로 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가갖고 미대 학생들이 예수대학교 벽면에 이렇게 그려주고 왔죠. 예. 하여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는 거리 미술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이밍에 따라서 국고의 사용 여부가 가능해져요. 와서 이게 무슨 벽화 그리니까 혁신입니까? 선생님, 미대 애들이요, 동양화, 서양화, 판화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벽화를 그리고 싶은 애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서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고 그렸습니다. 자기 포트폴리오가 되잖아. 예. 그럼 교직원들은요? 교직원들은 안전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F킬라 뿌리고 있는 이런 사진 보여주고. 모기가 진짜 많아요. 예. 하여튼 요거는 이번에 여름에 경산에서 갔을 때는 의도를 했어요. 벽화를 그리는데 저게 경산시의 마스코트입니다. 야, 시장님이 보기 좋은 걸로 그려달라. 먼저 그려라. 애들이 싫어요. 그려. 그리고 결국은 15명 전원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 1학년 애들은 너 2년 차야. 이제 3년, 4년만 하면 4년 연속 너의 그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 요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 그린 겁니다. 예. 가로 70m, 세로 4m. 이때 더위를 먹어서 제가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43도. 진짜 더웠어요. 그리고 요렇게
그 학생의 대표로 보도자료 뿌려주고. 이거는 이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시설이 바뀌면 자꾸 기부금을 내달라고 노회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연락을 하지 말고 바뀐 시설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예가 있으실 때 여기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자꾸 기부금 영수증 막 이렇게 모금 이렇게 이런 거 보내고 그러시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봄에 하는 성과 공유회는 이걸로 했습니다. 응원 4컷. 혁신사업으로. 응원 4컷 찍으면 학생 한 명당 공모전 올리면 5,000원 적립해서 이거 기부금 보내는 거. 저희가 계산했어요. 학생이 1,000명인데 1,000명이 다 이걸 하면 500만 원이에요. 국고로는 할 수 없잖아요. 총장이 거기서 야 500이면 너랑 나랑 반반씩 나도 250인데 그래서 왜 반반입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고맙게도 한 200명이 덜 했어요. 200명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한 100 얼마 기부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거 만들었고 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전공 자율선택제가 잘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동양학과가 여름에 부채를 그려서 지구 온도 추계자 들어가요. 낮추계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려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슬쩍 부채를 나눠드리고 동사무소 동장님께는 만족도 조사 용지를 드리죠. 요게 이 프로그램이 최고로 만족해갖고 이 친구들 포상, 인센티브로 이번에 다 상해 갔습니다. 광복 80주년, 상해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으로.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상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학생들이 그린 거예요. 학생들이요, 보고 그리는 건 굉장히 잘 그립니다. 창작으로 그리는 건 되게 저학년도 어려운데 보고 그리는 건 잘 그려요. 예.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성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맨날 쏴요, 이렇게. 예. 커피 이런 건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대도 성악, 피아노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때 할 때마다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도 조사, QR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친구들한테 커피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이건 친구들을 이렇게 줄 서요. 애들 딴 거 학습 프로그램 이런 거 안 와요. 이런 거 할 때마다 많이 옵니다. 예. 그리고 요거 포인트예요. 돼지를 잡는다 그랬더니요. 어머, 교수님 어떻게, 돼지를 잡냐고. 저는 이날 놀랐습니다.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4마리가 15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정말 군데군데에서, 제가 이분이 학생들이 남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걱정 마시라고 2시간 전부터 돌리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총장님 출장 공명서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총장님이 어디를 가시면 크게 오픈하셔야 돼요. 이렇게 몽골 가서 이렇게 했다. 업무 협의의 성과는 이렇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한테 뿌립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구성원들에게 총장님 어디 가셨대요? 몰라? 누군 일본 갔다는데? 왜요? 이렇게 돼요. 처장 일본 갔다는데 왜요? 그냥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해서 갔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행사할 때 저 울란바토르 총장, 울란바토르 가지. 몽골 국립문화예술대학 총장님 오셔서 기조강연 하셨어요. 그래서 몽골하고 같이 하자.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제가 3년 동안 요구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 다이어트입니다. 혁신사업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위고비를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말장난, 고비를 넘자, 고비 삼아 가자. 그래서 몽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학생들 요구하는 거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광복 80주년 있잖아요. 그래서 하얼빈에 가서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의 서거 현장에 가서 학생들에게 미션을 줬고 4월 달에는 백두대간, 백두산에 보냈고 그리고 독도랑 울릉도 가서 K-팝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울돌목에 가서 이순신 장군의 플래시몹을 해라 시켰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상해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얻어 걸린 게 유네스코에서 김구의 해라고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게 우려됐지만 이렇게 돼서 예술작품을 만들고 백두산에서는 미대 교수님이 가서 백두산을 보시고 그림을 그리신 거를 인사동에 전시를 했죠. 그래서 보고서에는 이렇게 냈습니다. 교수와 창작가 간의 같은 사제 동행으로 백두산을 가서 창작품이 생겨나는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같이 창작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까지 하는 그런 걸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번에 상해 갔던 탐방단은 어반 스케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와 상해, 임시정부는 무조건 그려와라. 그리고 상해에서 니네가 봤던, 느꼈던 거를 담아와라. 그래서 그걸 언제 하냐면 입학식 날, 졸업식 날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갔던 친구들이 공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국고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역에서 맨날 발표를 시켜요. 그런데 대부분 수도권역에서 발표할 때 팀장님이나 단장이 가서 발표해요. 그래서 저희는 첫 해부터 무조건 학교 학생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악가가 AI로 국악 만들었을 때 연주해라. 이때 옆방에서 저한테 좀 짜증났어요. 야, 좀 너 너무하지 않냐? 나 발표하고 있는데 옆에서 국악 연주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 시켰어요. 니들이 하는 국악 아무것도 모르고 못 얻으니 일반 국민이, 일반 대중이 잘하는 뱃놀이 이런 걸로 해라. 그랬더니 뭐 얼쑤 나오고 뭐 박수 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대가 갔습니다. 그래서 미대 친구들이 너네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봐. 했더니 뭐 했냐면 엽서에 자기들이 제주도를 판화를 만들어서 찍었어요. 도라루바, 한라산. 그리고 거기서 뭐 시켰더니 자꾸 혁신한다고 집에 안 들어오지 마시고 집에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편지 한 통 보내세요. 그래서 우편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 우편 엽서 나눠준 거 그때마다 총장님이 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총장님 오셔서 고생한다 사진 찍고 증빙에 총장이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녁 값은 내주시고 다음날 아침 배기로 올라가십니다. 네. 올해도 학생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벽화 그렸던 거 자기가 독도 가서 댄스 췄던 거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걸 다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여기 세계대학도 학생 중심으로 시키세요. 이러면 누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혁신사업단 직원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요게 있을 거예요. 혁신사업 여기까지 왔고 쉽게 말하면 지금 지역 중심, 인증 재정 중심으로 평가가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거예요. 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못 받으면 국고가 끊기고 사학진흥재단에서 하는 재정진단에 통과 못하면 국고가 중단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모르세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통과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교단에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2026년 8월 15일 날 시행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국고를 중단하면 국민의 학생의 행복 추구권을 뭐 이렇게 막는다라는 거를 말하면서 저희가 행정 중지 명령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는 왜 8월 말에 하는지 아세요? 그쵸? 일주일 뒤가 수시 입수니까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대학 가지 마세요입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할 때는 법이 발의됐죠. 그래서 폐교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 컨설팅이 들어와서 이행과제가 강제로 명령받습니다. 어쨌든 장신대 계열도 교산 산하에 7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셔갖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 법이 지금까지 난항을 겪었던 건 그겁니다. 현 여당에서는 절대 설립자가 돈 가져가는 건 안 돼. 통과 안 돼. 지금 야당은 그래도 이래야 임금 체불이 된 학교 교직원들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했는데 폐교될 대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학진흥재나 이 평가 인증원을 직원 수 60명인 조직까지 키우려고 합니다. 이 법에 가장 중요한 건 교직원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보내려는 학교 학생들이 등가성이 맞아야지만 그 학생들이 수용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총신대 학생이 옆에 있는 학교 뭐 중대도 있고 뭐 가는데 중앙대에서 우리 싫다 학생들이 거부하면 중대에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받을 때 교원학벌이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교원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설립자가 15%에 다 청산하고 남은 돈의 재정의 15%는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이제는 폐교 신청을 하고 빨리 처리해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환수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거 말씀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별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 10개 만든다. 그래서 지방으로 돈이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주장하고 있는 거는 지방에 가는 건 좋다. 근데 글로컬 대학을 한다고 거점 국립대학이 준 돈을 또 글로 가는 건 중복이다. 그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 때 소규모 대학 10개만 만들어줘라. 20억씩 1년에 100억이에요. 5년만 지원하면 소규모 대학들도 자립하고 분명히 경쟁력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투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회수 기간이 장기성이에요. 그리고 소비적, 투자적 성격이 많습니다. 지금 장학금 준다고 이 친구가요. 예를 들면 어떤 예술적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게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래서 교육 투자는요. 정치적 논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분석한 내용에 제 자료에도 보면 언제든지 교육적 투자의 결정사항은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됩니다. 올해 선거 있죠. 이럴 때 어쨌든 건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혁신 사업이 뭐냐? 지금까지 지식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점이란 많은 점을 가졌어요. 그럼 이룰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선을 잇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냈어요. 레고 블록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레고 블록을 내가 지식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시대냐? 이거를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AI예요. 예. 그리고 AI 기반으로 학교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인간의 마음과 마음으로 어루만져주는 성직자들은 살아남는다. 이런 통계가 나오지만 중요한 건 그 성직자분들이 세상을 대할 때 대부분 인공지능과 아주 휴대폰의 노예가 되신 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건 충분히 학교가 교육을 좀 시켜놔야 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이 평등성의 원리, 이 교육 분야의 용어는 혁신 사업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직적 평등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효율성이냐, 아니면 서로 이런 거. 그리고 충분성의 원리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충분성은 뭐냐면 앞으로 3년 뒤에 저기에 신축 아파트가 5,0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럼 지금부터 거기엔 중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5,000세대가 완성됐을 시점에는 교사도 확보되고 선생님도 확보되고 교육시설이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딴 학교 이렇게 하는데 기다려. 딴 학교 이러는데 일단 기다려봐. 딴 학교 이러는데 기다려봐. 이러다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성이 오려면 지금 중등 교육과정이 바뀌면 그 친구들이 5년 뒤에 우리의 대학에 옵니다. 그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 역량 기반을 다 갖추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 환경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까지. 근데 이거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변화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인근 고등학교를 한번 다녀오십시오. 식단이요, 우리 학교보다 더 좋아요. 예. 그리고 요즘 무조건 진로입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게 혁신사업의 이름이다. 그래서 만약 신학과에 온 학생이 저는 유능하고 참된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다면 그 학생이 평신도로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이 학교가 해야 할 진로 개척입니다. 그런 걸 다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체제랑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학교는 체제가 없어. 이 말을 안 쓰죠. 공산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라는 말을 씁니다. 체제는 뭐냐면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하나가 맞물려서 다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다. 이게 체제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이 멈추면 그냥 다 멈춰요.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은 뭐예요? 투표죠. 그리고 헌법이고, 예, 그런 게 체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체제를 봐요. 그래서 2.1 교육과정에서 뭘 보냐면 교육과정위원회가 한 학기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폐지되고 운영되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인증평가 준비하시는데 어떤 교과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과죠. 어디서요? 교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인재상이란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재상은 뭐냐면 총신대학교, 장신대 한국선수들 들어오면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성취하게 되는 역량을 인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인재상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과는 아니지만 뭐가 있어요? 체플이 있고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겠죠. 그래서 2학기에 들어오면 이러한 인재상은 갖춰진다. 그게 교양이에요. 근데 종교계 대학이 교양이 약합니다. 특히 어디 분야? 물리, 수학 이런 그런 부분을 좀. 근데 인문사회계론 강해요. 그런 과가 많으니까. 뭐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뭐 상담심리과도 있고, 기독교 교육학과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이공계 쪽 교양 교과가 수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양 교과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이거 안 된다. 교양 교과를 확대하면 종교계 대학이랑 소묘대학은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든다 해서 온라인으로
컨소시엄 맺어서 듣는 것까지 다 허락했습니다. 예, 드시고, 그 다음 체계예요. 체제고,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비교과, 이거 체계입니다. 오타예요. 체계는 뭐냐면 단위 요소예요.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를 봅니다. 뭐냐?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 운영할 수 있는 담당 선생님이 있어? 담당 연구원이 있어? 분석된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실태 2.6에서 뭐 봅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전문 연구원이 있는지를 보죠. 두 번째 보는 게 그겁니다. 그 전무원은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전담 연구원이었고 없으면 두 개의 지표가 벌써 불충분하니까 2.6에서 CP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별로 전담을 주고, 제가 이게 소규모 대학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강조를 해서 어떻게까지 풀어놨냐면, 이번에 새로운 주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산학협력 중점교원을 가칭, 교육협력 중점교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CTL 센터장으로 두시고 수업을 30수만 주는 겁니다. 3학점. 그리고 CTL에 전담하면 그 분은 전담 연구원으로도 TO로도 인정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풀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들으시고 괜히 또 6학점 주시면 안 돼요. 3학점까지만 가능합니다. 전임 교원일 때. 예. 그래서 교육과정 체제와 체계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2014년에 평가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증평가 종교계 대학이 너무 걱정된다고. 종교계 대학만 다 모아놓을 테니까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 톱니바퀴로 체제랑 체계를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돌아가게. 그럼 총장님은 여기에 뭘 하시면 돼요? 가끔 WD-50이라고 아세요? 윤활유 칙칙칙 뿌리면 잘 돌아가는 거. 그런 뿌려주는 역할. 그런 걸 인센티브라 그럽니다. 예. 예, 그런 걸 해주시면 되고. 잘 안 되는 조직이 맨날 하는 얘기. 우리 학교는 체계가 없어. 이런 학교의 특징입니다.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회사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부재해요. 그리고 소통이 안 돼요. 이 5가지가 명확하게 될 때. 근데 종교계 대학이 잘 되는 건 비전 공유나 이런 걸 명확히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목사님이 주일학교나, 그 교회를 1년 동안 연간 목표를 세우시잖아요. 1가정, 1인 전도 세웠어요. 그럼 우리 가정이 지금 50개다. 50가정이다. 그럼 50명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연말에 그러면 새 신자가 50명이 왔는지를 측정해서 1구역에서 10명을 다 모았으면 거기에는 상을 주고, 예를 들면 뭐 5구역에서는 5명밖에 못 왔다. 그럼 격려를 해주고, 이런 거를 하라는 게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 배분을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라라는 게 혁신 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남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 업무입니까? 대학에서 저게 시설이면 총무시설팀이래요. 장애 학생의 이동권이면 장애지원센터고, 학생들이 저기서 분실물을 떨어뜨렸다. 그럼 또 학생센터고, 바퀴가 걸려서 넘어져서 수업이 늦었어. 그럼 학사지원센터에서 이 학생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라. 어느 누구도 고민을 안 합니다. 대학교에서 가장 말씀들을 잘 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정말 평소에 말이 없으신 분이 1시간씩 얘기를 하세요. 왜 이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타대학 사례까지 설명해갖고 총장님도 시키기 미안할 정도로 그 부서 업무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요거는 제가 평가원에서 모 신학대학교를 전반적으로 학사 구조제도 컨설팅 했을 때 제 보고서에 넣었던 제 부분이라 요거는 저기 편람에 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학사제도 혁신 방안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신학교의 정체성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학교가 다 한다고 따라하시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거를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는 책자에 있으니까 책자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요것도 책자에 있어요. 요것도 제 책에서 넣은 건데 뭐냐면 투입 지표가 뭐예요? 투입 지표가 인력입니다. 학교 시설이에요. 그럼 혁신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럼 시설 공사를 먼저 해서 바뀐 교육 환경에서 어떠한 학습 성과가 측정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무슨 시설을 바꿀지 몰라서 여기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보다 시설은 12월 달에 바꿉니다. 성과 보고서 낼 때는 시설은 나중에 바뀌었는데 교육 환경이 인공지능으로 바뀌어서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말도 안 되는 뒤바뀐 투입 과정 산출 결과물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먼저 2차년도 사업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더 놨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때 학교들이 너무 모르셔서 이렇게 다 책자에 넣어놨어요. 책 팔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요것도 만들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센터별로 학과별로 이렇게 넣으셔갖고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2차년도 혁신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때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고 이 사람이 체크하랬던 걸 했더니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 이거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신학생이 평신도가 자기 존중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졸업생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이바지할 때가 가장 큰 성과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있는 거,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우수 사례는 공유 확산되고 있는가. 제가 하나 더 넣었어요. 우리 학교 나눔이 실천되고 있는가. 네,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요거는 책자. 그리고 이제 외부 회계법인을 불러다가 정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받아요. 그래서 지적받는 걸 중간중간 합니다. 이때 지적받았을 때 사업단을 비난하거나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나중에 교육부가 나와서 점검할 때 지적받았으면 환수 조치랑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대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빨리 교비로 대충 이렇게 상계 처리하셔갖고 빨리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책자에 있어요. 성과 계획을 할 때 면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영진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넣은 거니까 책자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다 책자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읽어도 되는 거를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가장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정부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인력을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공계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참된, 세상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종교적 지도자 아니면 평신도를 잘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나갔을 때 종교계 대학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 영역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더 좀 날카롭게 보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도 다 책자에 넣어놨어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느니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과지표는 약간 MDB나 이렇게 진학 지도율이 많은 것도 성과지표를 삼는 방법이에요. 그게 신학교, 신학과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요소예요. 예배당 리뉴얼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물어봤을 때 제가 신학교를 리뉴얼할 때는 예배당을 설교론이라는 수업을 거기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실습 강의실 구축이라고 해놓고 체프실을 리뉴얼했죠. 예, 그렇든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면 돼요. 결국 종교에 관한 건 국고 투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잘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재 모든 사람들이 대학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 다 지원을 봤는데 잘 됐어요. 근데 안심하시면 안 돼요. 올해 지원율이 갑자기 늘어나죠. 지금 안심하시고 나 이 정도 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잠깐 정책이 오고 딱 3년 뒤에 제가 2014년 15년에 앞으로 종교계열 대학이 2020년부터 어떻게 망하는가를 발표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그때 제가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구가 주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를 낳아도 20년 뒤에 대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고 딱 3년 남았습니다. 3년 뒤에 총신대학교가 버틸 수는 있어도 등급이 떨어질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렇게 노력해서 가서 이렇게 상도 받고 학생들도 이렇게 받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성공의 경험을 자꾸 심어주셔야 됩니다. 자잘한 것부터. 그리고 혁신사업단을 이끄시는 본부장님, 실장님들이 조금 더 피곤해지시면 학생들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그거를 감사히 수행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꼭 주셔야 돼요. 그건 혁신사업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인센티브는 아끼지 마십시오. 다만 저희 대학의 인센티브를 국외 탐방 갈 때 그때 선정해서 학생들 지도하면서 가게끔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한 1시간을 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